일단 교육이 무엇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동양에서 쓰이는 교육이라는 말과 서양에서 쓰이는 교육이라는 말이 조금 차이가 있는데, 일단 동양의 교육을 먼저 살펴보면 이제 교와 육자로 이루어져 있죠. 교의 의미를 살펴보자면 이제 엄격한 지도와 관련된 방향 제시의 의미가 있고, 육을 살펴보면 이제 기른다, 성장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랑과 보살핌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두 글자를 합하면 가르치고 기른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관련된 말로 교학상장과 줄탁동시라는 말이 있는데, 네, 이렇게 말을 통해서 알 수 있지만 교사와 학생의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중시하면서 이제 무엇보다도 효를 배움의 시작이라고 생각하면서 중요시하였습니다. 서양의 교육을 보면 이제 페다고지와 에듀케이션이라는 말이 있는데, 페다고지라는 말은 어린이 플러스 이끌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옛날에는 부유한 집안의 자녀들을 가르치던 가르치는 노예가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가르치는 노예가 어린이들을 이끌고 다니는 그 모습에서 유래한 용어라고 합니다. education은 a, out과 educate, to draw out, 이 어린아이의 발전 가능성을 이끌어내는 것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피터스는 이 교육에 있어서 세 가지 기준이 있다고 이야기를 하면서 규범적 기준과 인지적 기준, 과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이 규범적 기준을 먼저 살펴보면 가치 있는 것을 전수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규범적 기준을 두었고요. 인지적 기준으로는 교육이라면 모름지기 안목을 길러주어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과정적 기준은 이제 자발적, 도덕적으로 온당한 방법으로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면서 이 과정적 기준을 두었습니다. 교육의 사회적 기능이 참 중요하죠. 이제 문화 전승, 사회 유지, 사회 통합, 사회 이동, 그리고 사회 충원, 사회 혁신, 이런 사회적 기능이 있고, 교육과 비슷한 개념으로 교도와 교화, 훈련 같은 것들이 있는데, 이 교도는 비정상인을 정상적 상태로 만드는 것을 의미를 하고, 교화 같은 거는 이제 근거, 이유를 밝히는 건 조금 부차적인 목적으로 두고 이제 사람의 어떤 믿음이나 그런 것들을 변화시키는 것을 교화라고 하고 있고요. 이 훈련은 이제 교육과 굉장히 비슷한데, 가장 큰 차이라고 하면 가치가 있느냐, 가치가 없느냐, 이 차이라고 보면 될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소매치기를 기르는 것은 교육인 것인가, 훈련인 것인가, 네, 이 차이라고 생각을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스펜서라는 사람이 이제 교육을 이야기하면서 교육은 생활의 준비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교육은 직접적 자기 보존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이제 생리나 건강 관련 학문을 배워야 한다 이야기를 했고, 두 번째로 간접적 자기 보존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사회와 자연과학 등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자녀의 양육 그리고 교육, 이것을 위해서 심리, 가사 활동을 배우는 것을 이야기를 했고, 이제 네 번째로 적절한 사회, 정치적 관계를 유지하기 위한 역사, 그리고 생활의 여가를 위한 시, 음악, 미술을 배워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예전에는 교육학이라는 학문이 따로 없었는데 이제 헤르바르트라는 사람이 윤리학과 심리학을 기초로 교육학이라는 것을 이제 시작을 하게 됩니다. 윤리학에서 이제 교육의 목적을 따오게 되죠. 도덕적 품성의 도야를 위해 교육을 한다, 이런 의미를 따오게 되고, 심리학에서는 이제 통각의 원리, 표상기제설이라고 하는 이 원리에 따라서 이제 교육의 그 방법적인 것들을 설명하기 시작합니다. 교육의 형식적 단계로 전심과 치사라는 단계를 제시를 했는데, 이제 전심이 무엇인고 하니 자기를 비워 대상에 주의 집중하는 단계를 전심이라고 했고, 전심에 의해서 이 얻어진 표상을 결합하고 통일시키는 과정을 치사라고 제시했습니다. 이제 헤르바르트의 교육 방법으로는 크게 관리, 교수, 훈련, 이 세 가지가 있는데, 관리는 이제 욕망과 행동의 통제, 교육 이전에 조건을 마련하는 활동을 의미하고요. 교수는 정보 전달과 도덕적 품성 도야를 목적으로 하는 그러니까 우리가 흔히 이야기하는 수업 상황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훈련은 관리 이후, 교수 이후, 그러니까 수업 이후에 적극적으로 심정과 성격을 둬야 하는 이 단계를 의미합니다. 예전부터 많은 교육 사조들이 전해져 내려왔지만, 그 중에서 가장 큰 힘을 얻었던 것들 중에 하나가 자유교육이죠. 이 자유교육의 특징으로 이제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고 이제 이성을 개발하는, 이제 보는 지식, 그러니까 이론을 강조하는 이 교육인데, 직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주진 않지만 능력 있는 사회인을 육성하는 것을 목표로 삼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름 그대로 이제 이성을 개발함으로써 진정한 자유를 손에 넣자, 진정한 자유를 학생들의 손에 안겨다 주자라는 목적으로 시작한 게 이 자유교육입니다.
역사를 살펴보게 되면 이제 그리스에서 이 교육이 시작되는데 이제 무지, 편견, 판단의 원리에서 자유롭게 이성 개발, 이를 위한 칠자율과 이를 이야기를 했고요. 중세에 넘어가서는 이제 대학이 자발적으로 발생하게 되죠. 이제 교회의 비유 아래 성서를 이해하기 위한 자유교과를 배워야 한다고 강조를 했고 이제 거의 무비판적이고 훈련에 가까운 그런 교육이 이루어졌죠. 교육과 종교가 하나 되는 그런 시기였고요. 이후에 르네상스로 넘어가서는 이제 그리스의 고대 웅변과 양성과 유사한 교육이 이루어지게 됩니다. 고전과 인문주의로 대표되는 시기인데 그래서 인문교과와 자유교육이 같이 이루어졌던 그런 시기고 이제 17세기, 18세기에 이르러서야 이제 인문학 중심에서 자연과학과 사회과학으로 확대가 되게 됩니다. 그리고 현재에 이르러서는 이제 직업과 기능교육 외에 내재적 가치를 추구하는 교육 전체를 통틀은 이제 그런 교육을 이야기를 하고 있죠. 이와 관련해서 아들러 씨가 파이데이아 제안을 냈었는데 이제 파이데이아 제안은 초등, 초, 중등 자유 교양 교육입니다. 고전을 중요시하면서 학교 교육은 이후의 교육을 위한 준비다. 국가 단위의 12년 단선형 교육 제도를 이야기를 했죠. 그래서 국민 공통 교육 과정을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서 빈곤층을 지원해 주자 이런 제안을 했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인간의 유대 단절, 자연 친화력 약화, 이제 비인간성이 심화됨에 따라서 대안적 교육들이 이제 등장을 하게 됩니다. 이제 평화 교육, 노작 교육, 인간화 교육, 환경, 인권 교육 등을 강조하게 되는데 대표적인 몇몇 학교를 소개하자면 이제 니일이 시작한 서머힐이 굉장히 유명하죠. 철저히 학생의 자율에 맡기는 그런 교육, 이제 정의적 학습이 인지적 학습보다 중요하다라면서 영국에서 굉장히 큰 힘을 얻고 있다고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독일에서 시작된 발도르프라는 교육이 있는데 이제 슈타이너의 인지학에 기초한 그런 교육입니다. 특징으로는 이제 인간은 7년 주기로 발달한다라고 이야기하면서 12년간 초등학교, 중등학교를 통합하는 교육을 실시하고 있고요. 이제 보통 일반적으로는 12년인데 이제 아비투어를 준비하기 위한 13학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로 치면 수능을 준비하기 위한 학년이 또 따로 개설되어 있는 거죠. 서머힐과 비슷하게 자치적 관리가 굉장히 중요시되고 이제 학부모 참여가 굉장히 잘 이루어지고 있다고 합니다. 또 무엇보다도 인간 형성을 성취하기 위해서 예술적인 학교 환경을 또 중요시하죠. 이제 발도르프 학교 가보면 굉장히 예쁜 건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평가를 어떻게 하는고 하니 이제 성적이 아닌 담임 선생님께서 이제 상세하게 진술하는 서술평가 플러스 이제 각 교과 담당의 전문 교사의 평가로 이루어지곤 합니다. 이외에 이제 현대 학교 교육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이제 마그넷 스쿨이나 차터 스쿨 이런 것들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마그넷 스쿨은 특성화학교랑 굉장히 비슷한데 이제 학교가 학생을 자석처럼 이끈다라는 의미에서 이런 마그넷 스쿨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이제 인종 분리와 계층 분리의 극복을 위해서 특별한 프로그램을 각 학교마다 개설을 하고 자신의 학교에서 듣고 싶은 수업이 없을 때 이제 학군에 관계없이 다른 학교에서 제대로 된 수업을 들을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제도가 마그넷 스쿨입니다. 그리고 차터 스쿨이라는 건 이제 학부모, 교사, 그 지역의 유지들이 차터, 그러니까 허가를 받아서 준비 기간을 거쳐서 개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정 이상의 학업 성취도를 만족해야 하고 또 철저하게 소비자 중심의 학교를 만들기 위한 이 제도인데 성적만 유지하게 되면 이제 재정적인 지원도 되고 이제 국가에서 규제 없이 학교를 운영할 수 있도록 그렇게 배려하는 제도가 바로 차터 스쿨입니다. 지금까지 아이들을 어떻게 교육할까, 어떤 교육이 있는가 살펴보았다면 이번엔 성인 교육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성인 교육은 보통 안드라고지라고 하면서 이제 생활 중심, 그리고 자기 성취 지향, 자기 주도성을 근간으로 이렇게 교육을 하게 되는데 이것과 관련 깊은 제도로 학점 은행제, 학점 인정제, 그리고 직업 능력 인증제라는 것들이 있습니다. 학점 은행제는 말 그대로 뭐 그냥 학점을 쌓아가는 거고 학점 인정제, 이런 문화생들이나 이렇게 도제식 교육을 받는 친구들이 딱히 인증받을 만한 그런 제도가 없잖아요. 그래서 그것들을 국가에서 인정해 주자 해가지고 생긴 게 학점 인정제고요. 직업 능력 인증제라는 건 이제 직업 생활에서 배웠던 습득한 능력들을 이제 인증해 줄 수 있는 그런 것들을 인증해 주는 방법을 찾아보자 해가지고 생긴 게 직업 능력 인증제입니다. 뭐 결국에 다 학점 은행제랑 비슷하긴 한데 조금 약간 다른 점이 있어요. 이런 제도들의 장점으로는 이제 학교 외에 학습 네트워크를 만들 수 있다는, 그리고 또 학습 사회화를 가속할 수 있다는, 또 결과적으로 국가 경쟁력을 이제 키울 수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
단점으로는 이제 교육 격차의 양극화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 또 교육 격차를 재생산할 수 있다. 근데 이제 네트워크 자체의 학교 조직화가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환경 변화에 취약한 이제 또 학교처럼 제도화되어 버리다 보니까 이제 학교처럼 굳어져 버리는 그런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라는 단점이 있습니다. 성인교육과 맥을 같이 하는 개념으로 평생교육이라는 말이 있죠. 이제 평생교육도 학교 교육의 한계, 그러니까 학교 교육의 경직성과 폐쇄성으로 인해서 이제 인간의 변화, 사회의 변화에 맞춰서 계속해서 교육을 해나가야 된다라는 의도에서 이렇게 나오게 되었습니다. 평생교육이라는 건 이제 인간의 삶과 성장의 총칭을 의미하고 있고 의도되지 않은 어떤 삶 자체가 교육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뭐 여기저기서 많이 듣다 보니까 별로 어려운 개념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제 학교 외의 교육으로서 일리치 씨가 이제 타락교론이라는 책을 통해서 이제 교육의 기회균등은 존재하지 않는다. 이제 학교에서 개성과 능력을 존중해주지 못한다. 그렇기 때문에 학교를 해체시키자라는 그런 주장을 펼치게 됩니다. 학교를 해체시키고 아예 배우지 말자 그런 의미가 아니라 대중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는 학습 네트워크를 만들자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사회가 굉장히 빠르게 변화해 가면서 지식의 수명이 단축됨에 따라서 이제 계속해서 학습해야 하는 학습 네트워크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이야기를 했는데 이제 그 종류로 4가지 네트워크를 이야기했습니다. 첫 번째로 학습 정보, 그다음 기능 교환, 학습 동료, 그리고 교육 전문가 네트워크 이렇게 4가지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는데 하나하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학습 정보 네트워크는 이제 정보망이나 물적 자료, 데이터베이스 같은 것들을 이야기를 하는 거고요. 기능 교환 네트워크는 이제 기술인들의 인명록, 인재은행을 이야기를 합니다. 학습 동료는 이제 함께 공부하는 공동체를 만들 수 있도록 이렇게 네트워크를 구축할 것을 요구를 했고, 교육 전문가는 왜 필요하냐? 전체적인 관리와 도움, 그리고 운영의 중심, 그리고 상담의 역할을 해야 하는 전문가들이 있어야 된다고 해서 이제 이렇게 4가지 네트워크를 제안을 했습니다. 또 중요한 개념으로 홈스쿨링이라는 말이 있죠. 요즘에 참 많은 부모님들이 홈스쿨링을 통해서 아이들을 교육하는데 이제 이 말 그대로 학교를 대신해서 학부모나 다른 이들로부터 이제 교육을 받는 것을 홈스쿨링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게 어떤 준비를 제대로 거쳐서 한다기보다는 그냥 학부모들이 나 학교 교육 싫다 이런 생각으로 그냥 성찰 없이 시작하는 사람들이 참 많아서 굉장히 허술하다는 단점이 있고요. 또 모든 경비를 가정이 부담해야 된다는 점에서 단점이 있고, 이제 또 재반 조건이 잘 갖춰지지 않는 환경에서 교육을 해야 된다는 점에서 참 어려움이 크죠. 여기까지 이제 교육 전반에 해당하는 교육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이제 처음 만드는 거라 조금 미숙하고 많이 부족할 수 있겠는데 제 부족한 부분을 또 채워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댓글로 많이 건의도 해주시고 제 부족한 것들, 제가 몰랐던 것들, 제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좀 지적해 주셔서 또 서로서로 성장해 갈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앞으로도 계속해서 조금씩 이것들을 만들어가게 될 텐데 앞으로도 잘 부탁드리고 부족한 점 꼭 지적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